지난 5월 31일부터 시카고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을 공포의 순간으로 밀어넣었던 흑인 폭동. 우리 동포들은 1992년에 일어났던 LA 흑인 폭동에 대해 알기에 그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폭동 피해 소식. 그래도 인명 피해는 없다며 어거지 위로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방송국에 도착한 한 장의 사진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흑인 폭도들이 폭언과 함께 내던진 돌덩이에 얼굴을 맞고 쓰러진 그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89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전 시카고 한인무역협회 회장을 역임한 이재근 사장의 피해 현황입니다. 내가 시장에 서서 your neighbor, please calm down. Let's go together. We understand what you're doing. 큰 돌을 하나 던져버려, 바로 앞에서 던져버렸는데 뭐가 푹 날아오더만 내 눈을 맞췄어요. 제가 엄청나게 쏟아졌죠. Their life is important matter, but our right also important. 지난달 31일 아침부터 일어난 폭동 소식이 시카고 한인사회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 사장도 급히 가게 문을 닫고 직원들과 함께 방어에 나섰습니다. 돌멩이를 던지며 떼지어 몰려드는 폭도들을 향해 이 전 회장은 제발 진정하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욕설과 함께 손에 든 돌멩이를 그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이 전 회장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약탈자 그룹 중 한 흑인 여성이 인명피해는 없어야 한다며 중재에 나섰고 구급차도 불러줘 이 사장을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사장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주 많은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의 구조가 그래요. 한 10명 정도가 건정한 사람들이 먼저 팀을 앞서가지고 소통을 부수고 그리고 부숴가지고 문을 오픈시켜놔주면은 그 뒤에 한 4, 50명, 5, 60명 정도가 그 차에 한 3명씩 타고 그 차에를 나가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가 쫙 깔려가지고 차에다가 막 갖다 싣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조직적이었어요. 1993년 시카고 불수 우승 후 터진 폭동과 약탈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197개의 상점이 약탈을 당했던 당시를 회고하며 훨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모습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예, 불스 게임 나왔을 때도 가게 하나 완전히 그때는 하나도 한 피스도 없이 그냥 다 잊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불스 게임 나가서 피트 돼가지고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나와서 부쌌기 때문에 부쌌는데 경찰이 앞으로 지나가는 경찰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지 아무런 수도 안 했어요. 전혀 없습니다. 아주 무법천지였어요. 무법천지. 다운타운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경찰 인력들을 그쪽으로만 집중을 시켜가지고 그렇지 않은 시들도 이렇게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시장이 조그마한 밑에 보니까 조그마한 돌덩이 같은 그런 경험 같은 데는 많은 가게들이 다 세이브가 됐더라고요. 그런 가게들은 그런 데는 시리에서 그냥 빌트를 탁탁탁 빌트 자체를 막아가지고 그 통행을 금지를 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 스토어들이 다 세이브가 됐는데 우리 시카고는 정말 그런 걸 너무 못해주고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좀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들이 자기들 생각에는 무엇인가가 바이올리티가 있겠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정말 이퀄 포티니티를 줘가지고 프로텍션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팔레시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점에서 정말 좀 많이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전 회장은 한인 커뮤니티가 그들을 이해하고 힘을 모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SNS 계정을 통해 기금을 후원받은 이 전 회장은 흑인 사회를 위해 후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네이션을 지금 죽은 사람한테 도네이션을 지금 할 겁니다. 물론 섭섭하죠. 그러나 그 섭섭한 걸 섭섭하다라고만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나타낼 수만 없는 것 같아요.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보면 사실은 정말 그래요. 좀 교육 수준도 부족하고 또 경제적인 상황들도 열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아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울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물론 그래서 안 되는 일들까지 이렇게 저질렀지만 또 일단 일어난 걸 어느 쪽에 한쪽에서는 대너러하게 일정적으로 자기들 정치를 이용하는 흑인들이나 또 그걸 프로텍션 하려고 하는 그 백인들 그 그룹들이나 정치 위정자들이나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71번가 웨스턴길의 스트릿몰을 소유하고 있는 존 전 사장. 이번 폭동으로 인해 4개의 상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47번가의 빌딩도 방화로 인해 건물 전체를 다시 지어야 할 형편에 처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소문난 뷰티 서플라이 스토어를 40년 넘게 운영해온 박모 사장도 철 셔터 문을 부수고 들어온 약탈자들에게 거의 전부를 털렸습니다. (5월 31일) 일요일 아침 111가의 도로는 차라리 한적합니다. 아마도 전날에 시작된 시위와 폭동 때문인지 도로에는 차량들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디서 나타났는지 사람들의 급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곧 약탈이 시작됐습니다. 약 30여 년째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원 사장. 그날을 회상하면 안타깝고 먹먹합니다. 처음에는 멍하고 그런 게 있고 이 철문이라 못 들어올 줄 알았는데 네. 뒤에 철문 어떻게 해갖고 들어왔어요. 응, 월요일 아침에 그것도 어떻게 잘라내고 또 들어와갖고 여기 몇십 명, 100명 이렇게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나이모만 불러 경찰 불렀더니 수가 없어졌다가 그리고 경찰이 잡지를 못하죠.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경찰 뒤에 좀 지키다가 내가 빨리 못 오니까 다시 이제 앞으로 왔는지 없으니까 또 다시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뒤쪽 동네에서 막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 되면 들어오고. 미네소타주의 피해를 보고 미리 대비했어야 했는데 시카고시의 안일한 대처와 비즈니스를 보호해주지 않는 배신감, 소외감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뜯기게끔 해. 미네소타에서 벌써 신호를 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다운타운만 지키고 사우스 웨스트 다 뜯겼잖아요. 북쪽도 약간 뜯긴 걸로 알고 있고 300명의 다운타운이 필요하면 전체 이 시카고를 보호하려면 예상에 2-3천 명이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거는 큰 실수한 것 같아요. 저 정치하시는 분들이. 타인들의 비즈니스를 망가뜨리는 흑인 커뮤니티를 향해 원 사장은 자신이나 자신들의 후세들에게 그 영향이 돌아올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프로테스트 하는 건 이해를 하지 마. 이런 루링하고 여기 막 모든 그 비즈니스를 망가뜨리는 건 나중에 자신들도 불편할 텐데 또 장사하는 사람도 많이 헐트 당하고 참 안타깝죠. 안타깝고 많은 분들이 아마 가게 다시 안 열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제 참 위험한 동네에서 장사를 하는데 이런 일까지 생기면은 어디가 직장생활하는 게 낫지. 이렇다고 좀은 옛날같이 이게 장사해서 돈을 좀 넉넉히 버는 것도 아니고 이제 타이트한데 요즘은. 근데 두고 보면 알겠지만 또 자꾸 또 떠나갈 것 같아. 한국 사람 장사꾼들이. 아울러 정치인들을 향해서는 인권도 인권이지만 타민족의 비즈니스도 보호해 주어야 흑인 커뮤니티도 살아난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시민도 보호해야 되지만 비즈니스 보호해야 또 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남아서 더 이런 장사 할지 모르겠지만은 최대한 보조를 해줘야 시큐리티 문제도 해결해주고 이럴 때 그 재정적인 것도 좀 도와주고 해서 좀 있을 분도 더 있게 해서 다시 이제 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분들이 정치한 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죠.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 하는 장사에 대해서 케어하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I don't think they care. 원 사장은 한이는 강하다, 다시 일어날 것이라 기대는 하지만 상처를 치유할 시간도 필요할 것이라고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사고가 나서 이제 그만두시더라도 우리 한국 분들은 워낙 강하니까 또 다시 극복하고 꼭 이 업이 아니라도 북쪽에서 다른 업 하든 뭐 다시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 앞으로 뭐 6개월, 1년은 되게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시간이 가야 알는 거고.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6월 8일 오전 9시 현재 미 전역 158개의 한인업소가 약탈을 당했으며 시카고는 15건이 신고 접수됐다고 전하면서 사태 초반 빠르게 증가했던 한인 상점 피해는 지난 6일과 7일 150건을 유지하는 등 다소 진정됐고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카고 지역 15건은 시카고 총영사관의 집계일 텐데 본 방송국이 직접 현장을 취재해본 결과 이는 10%도 채 못 미치는 집계였습니다. 이러니 한국의 방송사들은 뉴스 내내 한인들의 피해보다는 주 방위군을 속히 배치하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을 성토하고 비웃고 흑인 인권에만 초점을 맞추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피해 숫자를 신고 위주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보고 정확한 피해 숫자와 인명피해를 발표하고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시카고 한인사회는 흑인 학생 상대로 장학금 지급, 추수감사절이면 푸드바스켓 나누기, 겨울이면 점퍼 나누어 주기 등 흑인 사회의 따뜻한 사랑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에게 기회가 오자 그 모든 것이 헛것이 됐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이 지냈던 이웃들, 단골 손님들, 직원이었던 사람들까지 돌변해 약탈에 가담했습니다. 이번 뉴스 특보 인터뷰에 임해주었던 분들의 공통된 점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주 방위군을 더 일찍 많이 배치하지 않은 시카고 시장과 주지사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아울러 협회의 리더십 부재를 아쉬워했습니다. 초등 폭동이 벌어졌던 약탈과 피해의 심각성이 좀 더 빠르게만 전달되더라도 빗장을 좀 더 칠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강한 대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만 남습니다. 비싼 상품들을 공짜로 당당하게 털어갔던 그들이 이제 그 맛을 알았는데 언젠가 또 약탈을 하지 않을까요? 어린아이마저도 약탈에 배제시키지 않고 앞세우는 그들. 이 어린이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그들의 약탈은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인사회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